즐거운 석선왕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공부 주제는 도형의 이동 활용 문제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문제입니다. 자, 도형의 이동 활용 연습 문제. 자, 두 점 여기 A, B가 있는데 그거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선분의 길이 더하기 BP 선분의 길이 그것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도형이 좀 도형을 좌표 평면에 좀 표현해 보면 보입니다. 자, 좌표가 나면 무조건 찍어야죠. 자, 마이너스 1,2 2를 대충 잡고 여기 그 말에 A라는 점이 있다 그러고 자, 마이너스 1,2라는 점입니다. B 3,4 자, 3, 대충 3, 4는 뭐 여기 좀 잡아주고요. 자, 4가 있다. B라는 점은 3,4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자, 그러면 X축에 점인데 이제 점 아래 맞게 뭐 좀 잡아봐야죠. AP 더하기 BP의 그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라. 자, 그러면 P라는 점은 어딘가 보통 있는데 어딘가 있을 건데 아무데나 있을 수 있어요. X축에. 자, X축에 아무데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대충 좀 잡아두고 뭐 여기라고 한다거나 아무데나 그냥 잡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그냥 A라고 해봅시다. 자, X축의 점이니까 뭐 A, 0이겠죠. 여기를 잡아놓고 일단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는 P일 때 이야기예요. 여기 P일 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이랬을 때 이 길이 그 말이지. 선분 AP라는 건 요 길이 그 말이고 BP는 요 길이 그 말이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거 그 말이지. 이 두 개를 더한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 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 그 말이죠. 자, 어떤 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두 점 사이에 뭔가 있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여기를 거쳐서 자, 여기에서 A에서 B를 가는데 여기 P를 거쳐서 갈 겁니다. 이렇게 거쳐서 가면 요 거리보다는 먼 거죠. 자, 이 선분 위의 점이 아닌 아무데나 잡더라도 이렇게 가면 요 거리는 얘보다 먼 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게 있어서 미리 좀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거리를 찾는 건데 여기가 이제 뭐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 이런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 말인데 자, 일단 요 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왔다가 간다는 건데 요 점을 좀 대칭 이동 시켜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좀 시켜서 아래로 좀 내려서 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4라는 점이 딱 해봅시다. 요즘에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에 도착했습니다. 자, 요 점은 여기 이제 대칭 이동한 점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있잖아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은 거죠. 자, 이 점을 대칭 이동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요 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인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지. 그래서 이 길이 대신에 요 길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P점일 때 자, A에서 P를 거쳐서 B, 여기가 이제 B'이라고 합시다. A에서 P를 거쳐서 B'으로 가는 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길이 같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라는 말은 얘 더하기 얘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더하기 이거 어딘가를 거쳐서 갔잖아요, 지금. 자, A에서 B'으로 갈 건데 P가 어딘가에 있는 것이고 거쳐서 가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 거리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A에서 B'을 갈 건데 이렇게 직접 가버리면 이렇게 직접 갈 때 말이지 이 거리는 이렇게 간 것보다는 가깝잖아요. 직접 바로 간 거, 다이렉트로 바로 간 것은 이렇게 간 것보다는 가까운 거지. 자, 그럴 때 이렇게 바로 간다 그럴 때 요 점이 있잖아요.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요 점. 자, 요 점이 P일 때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P라면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거 더하기 이거 말하고 같아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은 거죠. 요게 대칭 이동 시켜놓은 거라 어디에 점을 잡아도 이 삼각형은 다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즉 여기가 P일 때
여기가 B일 때는 이렇게 간다는 건데 그 말이 이렇게 온다 그 말하고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는 최단거리잖아요. 이것은 최단거리라서 요때가 A에서 B'으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예요. 그 말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가장 짧은 거리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이 길이가 얘랑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P점은 여기에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P점 자체를 구하라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이제 P점 자체를 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여기서는 이제 그 AP랑 BP의 합의 최소값이다 그 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 그것이 바로 최소값이에요. 요 길이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지. 자, 그것은 이렇게 내려서 보면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요 길이는 뭡니까? 요 길이는 여기가 2고 마이너스 하니까 6인 거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3에서 마이너스까지가 4죠. 이렇게. 자, 여기는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이에요. 6, 6, 36. 그 다음에 4, 4, 16. 더해서 52잖아요. 52에 루트 씌워준 것이 바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 길인데, 그것은 이제 4루트, 2루트 13하고 같네요. 4가 나가면. 자, 그래서 2루트 13. 자, 여기서까지 거리가 2루트 13인데, 그 녀석이 최단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여기서 여기 가는 최단거리가 바로 그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선대칭을 활용해서 최단거리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활용 문제는 3,2라는 점과 직선 y는 x 위의 점 P, x축 위의 점 Q에 대해서 이것의 최소값은 하고 이제 아까는 좀 비슷한 표현이 써졌는데 일단 상황을 또 그림으로 그려봐야죠. 항상 3,2 그러면 뭐 3,2를 좀 대충 잡아서 여기 뭐 3,2라고 하고 여기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라는 점이 있고요. 3,2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 그러니까 Y는 X는 여기서 45도로 가는 녀석이니까 대충 이 정도로 가는 그래프입니다. Y는 X가 있다고 하고요. 자, X 위에 점, 자, 이 직선 위에 뭔가 P가 있다는 거고요. 자, P가 있다 그러면 대충 어디를 좀 잡아주면 돼요. 뭐 여기 좀 잡아서 여기 뭐 P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P, 자, P를 잡고,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Q, X축에 뭔가 또 Q가 있습니다. X축에 Q가 있는데 그 Q를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Q 이렇게. 자,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자, A에서 P까지 AP 선분, PQ 선분, QA 선분 합의 최소값 그 말은 AP라는 것은 뭐 여기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P 요 길이 그 말이지. 그 다음에 PQ 요거 그 말이지. 그 다음에 QA 요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요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요거 뭐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 뭐 이런 건데 요 둘레의 최소값 구하세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아까 그 성질을 조금 응용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죠. 자, 여기 두 점이 있을 때 요 선에 이렇게 갔다가 오는 이 최단거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 두 점 중에 아까는 이제 요 점을 했는데 요 점을 대칭이동 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점이나 그냥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 대칭점까지 거기까지 거리가 이렇게 왔다 가는 최단거리라고 규정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일단은 AP 이렇게 돌아오는 최단거리, 일단은 AP랑 PQ, 자, AP랑 PQ 이 두 개의 선분 말이지.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까 그 내용 적용하면 이 점이든 요 점이든 하나를 대칭을 시킬 건데 요 선을 지금 다 구하잖아요. 자, 요 선을 다 구기 때문에 요 선에 대해서 요 점 있잖아요. A라는 점을 이렇게 대칭이동 시켜보자 그 말이에요. 대칭이동이. 이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 Q까지 이렇게 온 것이 우리가 갔다 오는 최단거리다 그 말이에요. 한 녀석을 대칭이동한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이 점에서 Q까지 이렇게 갔다 오는 최단거리다 그 뜻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한 녀석을 대칭이동하기. 그렇지? 자, 여기가 이제 A'이라고 했어. A'은 근데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있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xy 좌표가 바뀐다겠죠. 얘는 2,3이에요. 좌표가. 그래서 여기에서 q까지 오는 거. 즉 여기가 p일 때 그 말하고 같아요. 여기가 p일 때. 자, 이렇게 올 때가 이렇게 갔다 오는 최단거리다 이 말이에요. p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q까지 가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이번엔 여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엔 요 점에서 이번엔 이렇게 오는 최단거리를 또 생각해야 되겠지. 자, 요 거리라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을 지금 생각해 놓은 거예요. 이번 이제 요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은 이건데 그러면 또 이거랑 이것의 최소값을 생각해야지. 요 길이랑 요거. 그러니까 요 길이 더하기 요것의 최소값은 아까처럼 이번에 요 점을 대칭이동시키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이니까 요 녀석을 이쪽으로 대칭이동시키면 여기 말이야. 여기는 이제 A2'이라고 합시다. 자, 이 녀석은 이제 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Y의 좌표가 반대로 바뀐 거지. 이렇게. 요 점. 자, 요 점을 대칭이동시키면 이렇게 오는 최단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최단거리랑 같다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값이 바로 최단거리다 그 뜻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뭔 소리냐면 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만나는 거예요. 요 직선하고 만나는 여기 점이 P일 때 그 말이에요. 여기가 P일 때. 그리고 여기 닿아 있는 X축하고 이 선분이 닿아 있는 여기가 바로 Q일 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를 닿고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말이에요. 그럴 때가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돌아오는 최단거리, 이 삼각형의 둘레 최소값이란 것은 여기에서 여기를 오는 이 거리가 바로 최소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적으로 피타고라스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아까처럼 여기가 지금 2,3이에요. 그림은 좀 안 맞지만 2,3이라서 여기는 1이죠. 길이가 1. 이건 1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여기가 지금 y좌표 3이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이 길이는 지금 5죠. 이렇게. 자, 이 길이는 5, 얘는 1. 그래서 요 길이 빗변의 길이니까 25 더하기 1. 5의 제곱, 1의 제곱. 이것도 치면 되지. 루트 26 말이에요. 자, 요 길이는 루트 26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 그것은 바로 루트 26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도형이동 활용 연습 문제. 자, 도형 A. 자, A라는 것은 3,3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지금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X가 0 이상, Y가 0 이상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죠. 자, 일단 도형이 어떤 녀석인가를 좀 그려봐야 되겠죠. 또. X축, Y축 있고요. 자, 3,3이 중심, 반지름 3이니까 3,3을 대충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여기가 중심, 그리고 반지름이 3이니까 이런데 양쪽에 접한 원이다. 뭐 이런 소리죠 지금.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원이 있고 이 원이 있는데 자, x가 0 이상, y가 0 이상 그러면 이 원 위에 모든 점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이 원 위에 모든 점을 말하는데 선생님 표현이 조금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의도상, 그림상 여기는 제거하고 여기만 말하겠어요. 자, 여기는 제거하고 여기 호의 길이는 제거하고 이야기합시다. 여기 길이는 제거하고 자, 이거는 없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형 요것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도형이 딱 했을 때 말이야. 그리고 이 도형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을 각각 BCD라고 하자. 자, 이 원을 이제 이것은 4분의 3 원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4분의 3 원이 있는데 이 녀석을 x축, y축 막 대칭시키자.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 그러면 이쪽에 마이너스 3이 중심이고 여기에서 이제 대칭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y축 대칭 이동 그러면 또 여기서 이쪽으로 원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또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이렇게 할 텐데 이쪽 부분은 제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원점 대칭, 요거 원점 대칭 그럼 이쪽에서 또 이렇게 그려지는 또 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지금 제거한다고 했어요. 요 부분은 제거하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선생님 지금 조건을 조금 잘못 써놔서 여기를 없다고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뺐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생긴 어떤 크로바 모양이 되겠지. 크로바 모양의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지금 생겼어요. 각각의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칭 이동한 도형을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b라고 한다. 뭐 얘를 이제 a라고 했을 때 얘는 b고 y축 대칭 이동한 거 c고 얘가 뭐 d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요 도형이.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생긴 도형인데 도형 A, B, C로 둘러싸인 새로운 도형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자. 자, 이거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로 둘러싸인 새로운 도형은 이 크로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크로바 모양으로 둘러싸인 그때 그 도형의 둘레의 길이. 자, 둘레라는 것은 뭡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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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4개 더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길이를 그냥 4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길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원둘레의 4분의 3아니에요. 여기 270도니까 원둘레의 4분의 3인데 원둘레는 지름이 뭡니까? 지름이 6이죠. 자, 원둘레 둘레의 길인데, 자, 둘레 길이는 이것이 전체가 지금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러면 6파이인 거지. 6파이에 곱하기 4분의 3 이것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하네. 요거 하나의 길이. 자, 요거 하나의 길이가 전체 원둘레의 4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6파이, 자,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4분의 3, 얘가 하나의 길인 것이고요. 그 녀석이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 해주면 약분돼서 18파이라는 말이 생기겠지. 자, 18파이가 전체 도형의 둘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넓이도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는 또, 자, 넓이는 뭐야? 자, 이 도형의 넓이란 것은 여기 부분을 다시 또 4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4배 하자. 그 말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할 때 뭐 요렇게 생각하면 요 한 부분을 4배 하면 되는데 요 녀석은 정사각형이에요. 3, 4는 9, 얘는 그냥 9 별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얘는 별도로 9라는 넓이고, 이제 이것은 270도. 자, 원 넓이의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또 쓴다면, 자, 원 넓이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9파이죠. 자, 파이 r 제곱 9파이. 얘가 9파이인데 그 9파이의 4분의 3만큼이에요. 곱하기 4분의 3. 자, 이것이 요거 하나의 넓이죠. 이거 하나의 넓이인데, 이제 여기다가 9를 더한 거예요. 9를 더한 게 요것의 넓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그것의 넓이가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다시 요 값을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이렇게 딱 표현상 이렇게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 4가 약분돼서 27파이가 보이고요. 더하기 4하고 36. 자, 요 녀석이 바로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얘고 둘레는 뭐 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도형이 어떻게 등장하느냐는 그때 말에 따라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만 해본 거고요. 이제 이것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도형의 이동 활용 연습 문제 4번째. 이등변 삼각형 fx, y는 0. 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도형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방정식 이렇게 붙이고 이 도형이 다음 그림과 같다. 자, 이등변 삼각형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때 도형 이것을 나타내라. 도형 이것을 나타내라. 자, 이런 것은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관계가 어떻게 됐나를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시 좀 옮겨서 그린다면, 자, x축, y축 있고요. 자, 좌표가 지금 2,4, 1,3입니다. 자, 2,가 있고요. 2,가 있고 여기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1,3 여기까지 볼까요? 3.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밑변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등변이니까 여기 딱 가운데 3쯤에 이렇게 오도록 그려드려요. 이렇게. 자, 이 도형의 이름이 지금 f, x, y는 0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도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 말이야. 자, 이제 이 도형은 무엇인가 이야기인데, 자, 첫 번째 이 도형은 이거 y 더하기 1은 0. 자, 이 도형을 여기다 한번 그려봐라 그 말. 이 도형은 누군가를 그려봐라 그 뜻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자, 원래식의 x, y 대신에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y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자, x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y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즉 x라는 녀석이 x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y 자리에는 얘가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x가 이렇게 바뀌고 y가 이렇게 바뀐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이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은 이런 표현들은 도형의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아주 간단한 함수로 예를 들어서 보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보기 위해서. 자, y는 x제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인데 이 말은 x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그 소리야. 자, x 자리에 얘가 들어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가 들어갑니다. y 자리에는 얘가 들어갑니다 그 말이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도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어떻게 바뀐 거냐 그 뜻이야. 알겠죠? 이런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x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y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자, 일단은 항상 이렇게 뭐가 등장하면 특히나 이제 x의 부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표현을 조금 정리를 하세요. 자, 뭘 정리하냐면 부호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요 말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 말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녀석을 조금 모양을 바꿔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빼기 2에 이것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있잖아요. y 옆에 뭐가 달리고 x 옆에 뭐가 달리고 자, 이럴 때 요런 숫자들은 평행이동 숫자예요. 자, 이런 숫자들은 평행하게 이동하는 숫자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연속에 잠깐 중간 단계를 다시 추가로 쓸 거예요. 자, 이 녀석을 기본적으로 얘는 평행이동 숫자인데 평행이동 숫자를 잠깐 놔두고 얘들은 없다고 치세요. 얘도 없다고 치면 뭐예요? y는 그 말이에요. 이건 평행이동 숫자인데 이런 건 없앤 다음에 생각하세요. 마이너스이든 플러스이든 없다고 보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이 말하고 같은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은 나중에 반영하는 겁니다. 일단 대칭이동 먼저 반영하는 거야. 대칭이동. 그게 뭐냐면 자, 요 그래프를 1단계로 이렇게 바꾸라 그 소리야. 1단계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또 2단계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야. 요 그래프를 이렇게 바꾼다 그 소리고 자, 요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바꾼다 그 소리야. 여기 x 자리에 x가 있던 자리가 x 빼기 2로 바뀌는 거고 x가 있던 자리,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죠. x 자리를 이렇게 바꾸라 그 말이고 y 자리는 이렇게 바꾸라 그 말이야. 그래서 1단계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야. 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 그게 어떤 변화가 온 거죠 지금?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잖아요.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x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래요. x의 부호가 바뀌었다가 다른 말은 뭐야? y축 대칭이동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y축 대칭이동 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x의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y축 대칭이동 시킬 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제 그렇게 y축 대칭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x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랑 같죠.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x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할 때 이렇게 쓴다겠지. x 자리에 x 빼기 2가 들어가면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그래프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y쪽 입장에서 보면 y 자리가 y 플러스 1로 바뀌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말이지. 그래서 이 녀석은 이것을 해석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무슨 소리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요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런 뜻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단계에 걸친 이동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써진 녀석은 그 말이에요. 자,
중간 단계로서 요 녀석이 기본 그래프라면 f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1단계 그 말이고 다시 1단계 또 가는 거야. 1단계 바뀐다. 요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네? 요거 평행이동을 잠깐 치우고 보세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x랑 y가 보이죠? 그것이 바로 요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단계로 요렇게 바뀐다 그 말이 x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이동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x가 있던 자리에 요것을 이제 모양을 좀 바꿔서 다시 쓰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2 이 말하고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x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바뀌는 거랑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묶어내고.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자 먼저 이 그래프를 이 도형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자 y축 대칭이동이니까 요거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컴마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3에 이렇게 생긴 요 도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자, 요 녀석이 y축 대칭이동 됐다 그 소리야. 이게 1단계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저 녀석을 다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기.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그럼 요 녀석이 오른쪽으로 2만큼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에서 0으로 오면 되고 4는 2로 오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것이 지금 x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간다. 1만큼 내려가라 그 말이니까 1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1 내려가면 여기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요것도 1 내려가니까 꼭지점도 1 내려가면 이쪽이 오겠죠. 이렇게 여기 와서 요렇게 자, 요 녀석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요 녀석이 바로 요 도형이 요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반영돼서 요렇게 된 도형이 바로 요 녀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는 마이너스 1등까지 요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런 의미를 안다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자, 두 번째 것도 이 상황에서 이제 그걸 좀 본다면요. 자, 일단은 이 도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냐 그 말인데 일단은 마지막 써진 것도 모양을 좀 본다면요. 자, 일단 여기 좀 큰 괄호를 치겠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뭐냐 y를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야 된다겠죠.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보면 y 더하기 1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x쪽은 x 빼기 2고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었냐? 자, 바로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천천히 단계를 옮기세요. 자, 일단 평행이동, 이런 숫자는 평행이동 숫자입니다. 평행이동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대칭이동 먼저. 자, 대칭이동 먼저 보면은 f 마이너스 y, x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지금 대칭이동만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근데 이거 자체도 xy가 좀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xy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것을 본다면 그냥 이대로 본다면 자, xy가 바뀌었는데 y의 부호가 또 반대로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뭐냐면 y 자리 x 자리에 지금 제가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얘가 x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x 빼기 2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 이제 그 뜻이야. 자, 그런데 자, 이런 것은 어쩐다겠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마이너스를 묶어서 생각한다겠죠. 자, 마이너스 묶어서 생각하니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 1별 아예 해버려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대로 원형 그대로 놔둔다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y 더하기 1에 이것의 제곱하고 같은 뜻이죠. 이렇게. 자, 요렇게 생긴 식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중간 과정을 잠깐 이제 치워둘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기죠. 이렇게. 뭐가 어떻게 바뀐 거냐 그 말인데 자, 여기서 평행이동이라고 했죠. 평행이동이니까 평행이동 숫자는 잠깐 놔두고 보면 일단은 평행이동을 빼고 보면은 x는 그 말이에요. x는
마이너스 y 평행이동 치운다 하겠어요.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근데 이것은 또 여기가 그냥 y가 아니라 마이너스 y니까 요 앞단계를 생각하면 x는 y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설명용으로 좀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세 번의 어떤 변형을 거치는 이야기예요. 세 번의 변형이 그 각각의 의미를 이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x, y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이것은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한다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된 겁니다, 지금. 대칭이동.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건 뭐예요? x 자리는 변함이 없는데 y 자리에 y가 있던 곳에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잖아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잖아요. 이것은 y의 부호가 바뀌었다. x축 대칭된다. 그런 뜻이라겠죠.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다시 똑같은 위치에서 x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x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고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 말이에요. y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입니다. 플러스 1만큼이 아니에요. 항상 이 개수를 묶었을 때 이야기나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즉 x축으로 1만큼.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1단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2단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3단계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내용인데 요거 처음 해석할 때 여기서 이제 바로 이것을 해석하려면 이렇게 계속 나눠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바로 여기서 볼 때 가장 먼저 y, x가 서로 바뀌어 있나 먼저 보세요. y, x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 y가 앞에 있고 x가 뒤에 있다.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된 거예요, 먼저. 알겠죠? 그런 다음에 y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자, 평행이동 숫자를 무시하고요. y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지. 이게 yx가 바뀐 다음에 y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뀌었다가 x축 대칭이동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평행이동을 반영해 주면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나, yx가 바뀌어 있나를 먼저 보고 그 중에 다시 바뀐 다음에 x나 y 중에 누가 또 부호가 바뀌었나를 보세요.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을 본다는 겁니다. 또는 원점 대칭까지도 보는 거고 둘 다 바뀌어 있으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에 평행이동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이 정도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어쨌든 자, 이 녀석을 그렇게 해봅시다. 이제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야 돼요. 이 녀석을. 그러니까 y는 x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녀석이죠. 여기가 마치 지금 3,3이에요. 여기가 3,3이니까 3,3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것이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은 3,3이니까 도로 3,3이고, 자, 여기는 2,1은 1,2로 간다겠죠. 1,2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4,1. 그것은 1,4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래서 요렇게. 자, 요 삼각형이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삼각형입니다. 요것의 대칭이동이. 요것이 1단계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자, 요 도형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이제. 자, 요 녀석을 내릴 거야. 그러면 여기는 1,2인데 1,-2로 갈 게 있고요. 여기 1,4인데 1,-2니까 이렇게 오겠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겠죠. 요것이 이제 요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으로 2만큼 얘를 옮길 거야. 옮기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2를 간다면 여기가 1에 있으니까 3까지, 요 선이 3까지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로 오면 되겠죠.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x축으로 2만큼 간 거죠. 이 녀석이 다시 아래로 1만큼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만큼 내려서 이렇게 가면
요 녀석이 자,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착한 녀석이 저 조건에 맞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도형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대칭 이동했다가 이렇게 대칭 이동했다가 이렇게 온다 말이지. 그래서 요 녀석이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좋겠죠. 아무튼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써져 있을 때는 가장 먼저 yx가 바뀌어 있다를 본다겠어요. yx가 바뀌었다 그 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런 거 따지는 거고, 부호가 또 바뀌어 있으면 거기에 부호가 또 추가로 바뀌어 있으면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 또는 원점 대칭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행이동 숫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한 길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면 다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용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활용 문제 연습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문제가 또 있나요? 저는 이것은 뭡니까? 이동 활용. 이것은 아까 본 건데 이거 좀 잘못 써놨네요. 그냥 거꾸로 넘겨서 그렇군요. 자, 여기 이제 도형 이동 활용 마무리 시간이고요. 여기까지 일단 도형의 방정식 관련된 것은 오늘이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 핵심 개념 강의입니다. 다음엔 시험 대비 문제랑 시험 예상 문제 같은 거 관련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